현재 저희가 처방 가능한 약제 중에서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밥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있습니다. 일반 항암 치료만 한 환자분들보다 전체 생존기간의 중환값이 18.1개월 대 14.1개월로 약 4개월 정도 효과가 더 좋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조장호입니다. 오늘은 중피종, 그중에서도 악성 흉막 중피종이라고 부르는 암종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호흡기내과 이은혜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용인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이은혜입니다. 다음은 서울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김경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수입니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신영섭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영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중피종이라는 암은 직접 진단을 받으신 환자, 보호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피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피종이란 것은 무엇이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예후는 어떤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피종은 장기를 우리가 이제 덮고 있는 얇은 조직인 중피에서 발생하는 암의 일종인데요. 주로 폐를 덮고 있는 흉막과 복부를 덮고 있는 복막 등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악성 중피종은 주로 성면 노출에 의해서 발생이 이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때문에 발생하는 그 원인이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 이제 통계를 보면 인구 100만 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률을 보이는 매우 드문 암종이어서 이제 일반인들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성명을 노출됐다 하더라도 노출된 이후에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30년 정도가 지나서 중피종 발생이 이제 최정점에 이른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피종의 이제 진단은 보통 환자분들이 폐에 물이 차는 이제 흉수가 생기거나 엑스레이나 가슴 CT를 찍었을 때 흉막이 두꺼워져 있으면 이러한 영상을 보고 중피종을 의심하고 흉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흉막에 생기는 이제 악성 중피종은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내외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에는 한 20에서 22개월, 진행돼서 후기에 발견하면 12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로 생존기간이 이제 낮아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피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 치료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중피종 수술은 참 많이 어렵고 힘들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피종 수술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합병증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저희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경수 교수님께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중피종 수술은 흉부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힘든 수술로 알려져 있고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기저질환, 병리소견 및 임상병기 등 여러 인자들을 고려하여 과학적 협진을 통해 수술 전후 치료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흉부에 국한된 경우 주로 한쪽 폐 침범 부위를 광범위하게 절제가 필요하여 폐암처럼 흉곽경 수술이 아닌 개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다른 수술 방법으로는 전폐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는 장측, 벽측 능막 박피술과 종양 침범 부위 절제를 하여 폐를 보존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폐 절제술을 하지 않지만 능막 박피술과 함께 심낭 횡경막 절제 및 재건술을 포함하는 수술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진행 병기, 전신 상태, 진단 목적 등을 고려하여 흉곽경 개흉을 통한 조직 생검, 흉수 검사와 국한된 능막 종양 일부만 절제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이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혹시 알고 계셔야 되는 예상되는 수술 합병증이 있을까요? 중피종 수술 시에는 개흉 및 늑골 절제가 동반되어 수술 후에 통증이 큽니다. 침범된 종양에 완전 절제가 가능 시 모두 절제를 진행하는 것이 종양학적 예후가 좋겠지만 전폐 절제술 시 폐가 한쪽만 남는 경우엔 호흡곤란, 폐렴, 부정맥, 혈전증, 기관지 능막루, 농흉, 폐혈증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를 보존하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사방 및 합병증 낮은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 호흡 기능은 유지가 되지만 남은 폐에서 공기 누출, 흉수로 배액관을 오래 유지하거나 폐렴, 재발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피종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피종이라는 암종 자체가 너무 드문 암종이다 보니 진단을 받으시면 좀 많이 당황하시게 되고 환자 보호자분들이 정보도 없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병원마다 다학제 진료를 하겠지만 각 분야의 중피종 치료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피종의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방사선종양학과 신영석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시나요? 네, 모든 중피종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피종 자체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모든 치료를 다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먼저 할지 치료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학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없이 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흉막 절제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신다면 5에서 6주간 25에서 30회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환자분들께서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이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알고 있어야 되는 주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피종은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피종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에 생기기 때문에 이전의 치료 기술로는 폐 자체에는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주변의 흉막을 치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폐를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폐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흉막 전체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지 못했고,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수술 방법 중에 전폐절제술을 포함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정교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폐를 보호하면서 흉막 부분에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 폐를 남기는 흉막 절제술 이후에도 흉막을 제거한 부위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치료 범위에 대해서는 각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할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안쪽의 폐는 정교한 치료로 보호해줄 수 있지만 폐의 흉막과 맞닿아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방사선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치료 위치에 따라서 식도나 심장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 식도염이 생기거나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향후에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치료로 중피종을 호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피종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방 가능한 약제 중에서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밥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체크메이트 743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2021년도에 치료 성적이 발표되었는데, 일반 항암 치료만 한 환자분들보다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18.1개월 대 14.1개월로 약 4개월 정도 효과가 더 좋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제의 부작용이 일반 항암 치료보다 결코 적지 않고 현재 약제가 비급여라 환자분들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보험이 되는 약제로는 페메트렉세드, 시스플라틴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베바시주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일반 항암제에 추가하면 조금 더 치료 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표적 치료제 역시 비급여라서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주치의 교수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각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케이스는 이은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케이스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한 환자분이신데요. 86세 남자 환자로 이제 연세가 고령이십니다. 2022년 2월 정도에 제 외래에 숨이 차다고 오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왼쪽 그 폐에 흉수가 좀 다량으로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흉수를 배액을 하고 이제 흉수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폐암을 의심하고 흉수 배액을 했습니다. 흉수 배액을 했더니 그 결과가 림프구가 우세한 삼출
수술성 배액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암을 의심했는데 세포 검사나 다른 검사에서 암이 확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세가 많긴 하지만 흉곽경이나 수술적 조직 검사 등을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고령이셔서 만약에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 검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 흉수를 배액하고 더 흉수가 안 차고 특별한 증상 없이 그 가슴 흉부 CT만 추적을 했는데요. 추적을 하면서 보니까 왼쪽의 흉막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중피종을 의심하는 소견이 더 명확해져서 2023년 올해 초에 다시 이제 설득을 해서 흉곽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악성 중피종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진단이 되고 나서도 가족분들과 이제 치료를 논의를 했는데 이제 86세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추가적인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까지 그냥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시고 통증 조절만 하시는 상태고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9개월 추적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복강 내에도 다 전이가 되시고 통증도 꽤 있어서 진통제를 사용하시면서 보전 치료만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셔서 적극적인 치료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 환자분이 치료에 적극적이시고 연세가 좀 젊으셨다면 혹시 고려하셨던 치료가 있으실지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환자분이 이제 흉수만 있으시고 다른 원격 전이는 없었던 상태여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좀 치료를 동의하시고 추가적인 더 검사 같은 걸 하셨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수술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이제 방사선 항암하시는 교수님과 같이 이제 논의하고 환자분들이랑 논의한 다음에 치료 방향을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환자분을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일단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경과관찰 중이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연세가 젊으시고 전신 상태가 양호하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요? 증례와 같이 중피종 진단 전에 흉수가 동반된 경우에는 결핵-늑막염, 부폐렴성 흉수, 폐암 등을 의심하여서 흉곽경을 이용한 늑막 생검, 흉수 배액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이 가능한 컨디션의 환자라면 선행된 조직세포 병리를 재확인하고 흉복부 CT, 페트, 골전이 검사 등을 통해 재평가 후에 수술 가능 병기 시 예후, 위험인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항암 방사선 치료 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경우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술로 절제한 흉막 부위에 추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나 폐 기능에 따라서 전체 흉막 범위를 포함해서 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혹은 앞에 실제 케이스처럼 연세가 많으시고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흉막을 침범한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의 경우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향후 예상되는 기대 여명, 즉 항암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사실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항암 치료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약제의 급여 여부 또 비급여 여부에 따라서 환자 보호자분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에 적극적이신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비급여 면역항암제를 비롯해서 항암 치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중피종에서 저희가 수술을 했던 케이스를 상의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4세 남자 환자분이 우측 전폐 절제 및 흉막 박피, 횡격막 심낭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항암 방사선 등 추가 치료를 병행하였고 재발이 반복되고 있으나 8년 7개월 장기 생존하는 환자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험한 수술 사진이고 환자분을 수술했던 증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용을 상당히 크게 하게 됩니다. 최근에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폐암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중피종은 이렇게 큰 절개를 통해 늑골도 절제를 하고 전폐를 다 적출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최종 병리 소견 사진입니다. 가운데 까만 부분이 폐를 적출한 부분이고 주변으로 가죽처럼 두꺼워진 중피 조직들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고 아래쪽에는 중피종의 늑막을 침범한 큰 덩어리가 같이 동반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4세 여자 환자로 폐를 보존하는 흉막 박피술 후 항암 치료를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3년 2개월째 재발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추적 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네, 수술 시 시행한 흉곽경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폐를 보존하면서 두꺼워진 늑막, 장측 늑막과 벽측 늑막을 절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전신 PET-CT 영상입니다. 왼쪽이 수술 전에 시행했던 PET-CT고 오른쪽이 수술 후 추적 관찰 중에 시행한 PET-CT입니다. 심장의 까만 부분을 제외한 늑막 조직들을 절제한 사진이고 지금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입니다. 최종 적출된 병리 소견 사진입니다. 두꺼워진 늑막 조직들이 앞서 말씀드린 증례와 비슷하지만 폐를 절제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피종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중피종의 여러 치료 방법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각 병원의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 폐암학회에서도 앞으로 중피종 환자분들의 치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